안녕하세요.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의 김명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량기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봤고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용 전기와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계약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강 계약전력의 개념과 전기증설공사 역률요금 피크전력이란 무엇일까요?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기공사업에 종사하시는 분, 그리고 전기 실무에 일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상점이나 공장 같은 곳에서 일반용 전기, 산업용 전기 같은 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들으시면 매우 유익한 내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주택용 전기에서는 없는 계약 전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일반용 전기, 산업용 전기에서는 나오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도 고객들과 많이 상담을 해보고 하면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필요한데 제대로 된 강의가 없었다 해서 아예 작심하고 제가 이번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에서는 하나의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계약 전력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계약 전력이라는 것은 한정과 사용하기로 한 전력의 개념, 약속한 전력의 개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속을 했다, 서로 계약을 했다는 거죠. 즉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 전기를 쓰겠습니다 라고 한정과 함께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 전력이라는 것은 1일 하루에 15시간씩 한 달 30일간 얼마나 사용할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5시간씩 30일이니까 450. 이 45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45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얼마나 사용할지 판단을 하는 건데, 여기서 예외로 7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24시간으로 적용을 시켜주는 건데, 편의점이 될 수도 있겠고, 상하수도, 가압장 막 이런 것도 항상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이렇게 좀 특례 업종은 있는데, 그 외에 대다수 업종은 15시간, 하루에 15시간을 사용하는 전력량을 기반으로 계약 전력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전력의 개념은 이 최소 4kg부터 가능합니다. 이 4kg부터 가능한데, 이 5kg부터는 이제 전기 증설 공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4kg로 사용하다 계약 전력으로 5kg로 올라갈 때는 물론 한전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바꿔주기는 하는데, 5kg에서 6kg로 이렇게 증설을 하게 된다 이럴 때는 반드시 전기공사 업체에 증설을 문의해야 되고, 또 한전에 일정한 수수료도 납부해야 되는 식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물리적인 공사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5kg까지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것도 지정이 되지 않은 데는 4kg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약 전력의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택용 전기요금하고 비슷한데, 기본요금은 그냥 정액제입니다. 계약 전력이 몇이다 그러면 그 계약 전력에 대한 기본 요금이 얼마 이렇게 딱 나오는 거고, 전력량 요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하는 만큼 내는 거죠. 택시 요금도 비슷합니다. 택시를 딱 타서 아무리 가까운 거리를 가더라도 기본 요금은 내야 되고, 그 이제 기본 요금 거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더 멀리 가면 갈수록 계속 이제 택시 요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계약 전력의 전기 요금 역시 기본 요금이 있고 전력량 요금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택시 요금과 달리 그 계약 전력을 벗어난 부분에 있어서 전력량 요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약 전력 안에서 사용한 전기 요금에 대해서도 전력량 요금이 나간다는 점, 이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요금은 계약 전력의 단가의 곱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 6,000원대 초반에 키로당 이렇게 기본 요금이 나와요. 근데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6,000원이라고 생각하고, 계약 전력이 8kg다 그러면은 기본 요금이 6,000에서 8을 곱한 48,000원, 여기에다가 이제 전기를 사용하게 된 전력량 요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전력을 무조건 크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불필요하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죠. 그렇다 해서 또 계약 전력을 아낀다고 타이트하게 이렇게 작게 되면은 결국 계약 전력을 초과해서 사용한 만큼의 초과 사용 부과금이 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계약 전력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하 설비 용량, 그리고 두 번째가 연중 최대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게를 하나 오픈하려고 가게 이 자리를 하나 임대를 구해서 그 계약서를 썼어요. 그런데 이 가게에서 과거에 전기를 사용하던 것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식당을 열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부동산을 해가지고 애초에 전기 사용하는 규모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부하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 전력을 산정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과거에 이렇게 받았던 곳과 비슷한 업종의 경우는 전기 사용 패턴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때는 작년에 사용했던 전기의 한 달치를 쭉 뽑아서 가장 전기를 많이 사용했을 때 기준으로 이렇게 계약 전력을 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말하는 그 부하 설비 용량, 즉 새로운 업종을 오픈할 때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부하량이 어느 정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사용 설비, 뭐 예를 들면 에어컨이면 에어컨, 냉장고면 냉장고, 그리고 뭐 조명이면 조명, 이런 것에 대해서 하루 중에 어느 정도를 사용하냐. 냉장고는 24시간 돌아가야 되지만은 뭐 조명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만 이렇게 사용하면 되니까 뭐 6시간이면 6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일일이 계산을 하고, 한 달이기 때문에 30일, 그리고 입력 환산율이라는 개념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설비가 몇이냐에 따라서 이 퍼센테이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00%가 많기는 하는데, 전동기, 모터류 같은 경우에는 뭐 저압의 단상이냐 삼상이냐에 따라서 133% 아니면 125% 이렇게 좀 환산, 그러니까 값을 좀 달리 해가지고 여기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합하게 되면 이게 사용 부하량이 되고요. 이걸 토대로 이렇게 계약 전력을 산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 뭐 상점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크게 전기를 쓰는 게 없는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동기 같은 게 굉장히 용량이 큰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1마력 같은 경우에는 뭐 0.75kW, 750W 정도인데 100마력이라 하면은 75kW가 되거든요. 이게 75kW 이상, 즉 100마력 이상 되는 모터 같은 경우를 쓸 경우에는 이 계약 전력 환산율이 조금 좀 다시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처음 75kg에 대해서는 100% 이렇게 환산을 하게 되는데, 다음 75kg에 대해서는 85% 환산한다. 이게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모터를 하나를 샀는데 100kW예요. 무려 소비 전력량이. 이러면은 이걸 계약 전력을 산정할 때는 100kW 중에 75kW는 그대로 100%를 이렇게 활용하는데, 100kW에서 75kW를 뺀 25kW에 한해서는 다음 75kW에서는 85%를 한다. 이런 식으로, 즉 0.85를 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것을 더한 것을 바로 계약 전력을 환산할 때 사용한다. 그러니까 전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어떤 단일 제품이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하 설비를 통한 방법이고요. 연중 최대 전력 사용량 기준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과거에 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쫙 보면 1년 동안 사용한 전기 전력량이 한 달 단위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절기나 동절기 같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점에 그 기준으로 계약 전력을 그냥 산정하면 됩니다. 뭐 따로 계산할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단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한 전기가 7월 달이었는데 2200kWh를 사용했다. 이렇게 되면은 계약 전력을 어떻게 산정하냐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숫자 450을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450, 2250에서 450을 나누게 되면은 5가 되죠. 그러면은 계약 전력은 5kW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전력을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이보다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한전과 우리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긴 게 되잖아요. 그럼 한전 입장에서는 그걸 갖고 전기를 끊거나 그렇게 무모하게 하지는 않고, 다만 페널티로 전기요금을 좀 많이 물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로 한 전력보다 어느 정도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초과한 그 횟수에 따라서 전기요금의 전력량 요금에서 150%, 즉 1.5배가 되겠죠. 200%, 최대 350%까지 이렇게 때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 첫 달은 그렇게 뭐 과중하게 이렇게 중과하지는 않고 그냥 경고를 줍니다. 그냥 전기 증설 공사가 필요하니까 전기공사 업체를 찾아서 이렇게 증설 공사를 의뢰하라 그랬는데, 이런 어떤 그 공지를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 전기요금을 이렇게 많이 부과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력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페널티를 주고요. 또 이게 조건이 좀 달라요. 피크 계량기라고 하는 것을 달지 않았을 때는 전력량 요금에 이렇게 단가를 이렇게 때려버리는데 20km 이상, 계약 전력이 20km 이상인 상태에는 피크 계량기가 달리거든요. 고압의 경우도 그렇고. 피크 계량기가 있을 때는 이게 전력량 요금의 단가가 아니라 기본 요금의 단가를 이렇게 때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와 비슷하게 뭐 2번에서 3번 초과해서 사용하면은 1.5배 때리고 6회 이상 이렇게 계속 증설공사 안 하고 미루게 되면은 2.5배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피크 계량기가 달려있냐 안 달려있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피크 계량기를 달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역시 전기공사 업체에 문의를 하시면은 계약 전력이 20km가 아니더라도 피크 계량기를 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피크 계량기라는 것도 있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또 이제 계약 전력이 20km 이상일 때는 단순히 이제 피크 계량기만 달리는 게 아니라 전기요금에서 또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역률 요금 그리고 최대 수역 전력이라고 하는 피크 전력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약 전력이 75km 이상이다. 이거는 예를 들면 어떤 그 상가 건물이 있는데 상가 건물에 5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 세대당 계약 전력이 20km다 하면은 5세대면 100km가 되잖아요. 이렇게 75km가 이상이 있게 되면은 전기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건물주가 이렇게 선임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 돈 들여서 사람을 부른다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가능한 75km 이내로 쓰기를 원하죠. 74km까지만 딱 맞추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결국 선임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 건물 임대료에다가 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비용을 n분의 1 하는 식으로 해갖고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 이제 계약 전력이 75km 이상이 되냐 아니냐를 떠나서 위험시설, 뭐 주유소 같은 게 있을 수 있겠고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약 전력이 20km 이상이더라도 바로 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 이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압을 수전하는 경우, 즉 22,900V 이상의 특고압 전기를 자가용 수용 설비를 이렇게 수전하는 경우에도 계약 전력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말이야 계약 전력이지만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저압에서는 계약 전력으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한다 그러지만은 고압부터는 요금 적용 전력 개념이라 해서 과거에 사용한 전기 양 중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데를 기준으로서 일종의 계약 전력 개념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변압기 용량의 30에서 50% 정도로 계약 전력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변압기 용량이 뭐 1000kV 암페어다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이때 보통 계약 전력을 우리가 300에서 500kV 정도로 이렇게 많이 산정합니다. 그리고 요금 적용 전력 개념이라면은 자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릴게요. 1월이고 12월이다 그러면은 전기 사용량이 7, 8월에 많고 또 추울 때도 많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많이 사용했던 지점, 이 지점을 기준으로 바로 계약 전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 많은 만큼, 이 수치가 많은 만큼 기본 요금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이 사용했다. 12월 달에 갑자기 뭐 전기난로를 많이 들어와서 많이 사용했다면 이게 또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낮추려면은 한전에 전화해서 낮춰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1년 동안 전기요금을 계속 이 아래로 나올 수 있게 계속 낮추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피크 관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피크 관리를 통해서 요금 적용 전력을 낮춰야 된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계약 전력의 30% 이내, 예를 들면 계약 전력이 1000km인데 30%면 300km잖아요. 300km 이내로 굉장히 이제 전기를 아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이 딴 데로 이전하게 되거나 아니면 폐업하게 돼서 전기를 많이 쓸 일이 없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 전력의 30%에 해당하는 기본 요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럴 때는 한전에 연락을 해갖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전기 사용을 할 일이 거의 없어졌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좀 이게 필요하고요. 그런 걸 안 하게 되면 무조건 기본 요금의 30% 그러니까 해당하는 것이 나가게 되니까 막대한 전기요금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고압요금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갑 요금제와 을 요금제가 있고 또 고압도 A, B, C로 나누고 선택 요금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갑 요금 같은 경우는 계약 전력이 4kg에서 500kg.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큰 전기를 쓰는 경우는 아니라 볼 수 있죠. 이때는 갑을 쓰는데 계약 전력이 500kg 이상이다. 이제 고압에서 수전 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그럴 때는 을 요금제를 적용하고, 그리고 수전하는 전압, 즉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22,900V 투투라인 같은 경우 고압 A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54 송전탑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고압 B, 그리고 가장 큰 3, 4호로 받게 되는 경우는 고압 C 요금, 그리고 선택 1, 2, 3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에 대해서 차등을 서로 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요금을 낮게 하면서 전력량 요금을 높게 할 거냐, 중간 정도로 갖추게 될 거냐, 아니면 기본 요금 높게 하되 전력량 요금은 좀 낮게 할 거냐, 이런 거라서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기본 요금을 낮게 하면서 전력량 요금을 좀 높은 걸 이렇게 택하는 그 1요금제가 유리하고요. 그 반대로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기본 요금은 좀 높게 하더라도 사용하는 전력량이 많기 때문에 전력량 요금이 낮은 3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 증설 공사, 이거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도 많이 이렇게 경험해 본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전기 승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승합이라는 단어는 과거에 이제 110V 쓰던 시절에 220V로 올리는 걸 이제 전기 승합이라 하고, 이렇게 계약 전력을 올리는 그걸 가리켜 증설 공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약 전력을 초과해서 사용했다고 무조건 차단기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차단기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과부하가 됐던 과전류가 됐던 누전이 됐던 어떤 그 전기의 물리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지, 계약 전력을 초과를 했다고 해서 차단기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때는 앞서 말했듯이 한전에서 고지서를 주거나 전기요금에서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일했고, 결국 페널티를 물리지 않고, 즉 초과 사용 부가금을 내기 싫으면은 거기에 맞게 전기 증설 공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전기 증설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먼저 이거는 또 아무 전기공사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소속된 등록업체, 즉 면허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견적을 낸다 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게, 현장을 봤는데 해당하는 우리가 원하는 계약 전력에 맞게 전기 시설물, 그러니까 차단기가 됐던 아니면 그 안에 배선 같은 게 어떻게 잘 돼 있나 이런 걸 먼저 확인을 해보고, 안 돼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물리적인 공사. 즉 우리가 계약 전력을 10kg로 썼는데 30kg로 증설한다 그러면은 30kg에 맞게 차단기와 전선 같은 게 맞게 들어와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30kg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화재가 날 위험이 있죠. 전기를 30kg에 맞게 쓰는데 설비가 10kg에 맞게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증설 자체를 한전에서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 면허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공사업체에서는 이런저런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견적이 내고, 여기에다 또 한전에서 그 증설할 때에 맞게 또 불입금이라고 하는 수수료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공사 비용, 전선, 차단기, 분전함, 그리고 이에 대한 공사 인건비, 그리고 한전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불입금에다가 공사업체의 약간의 이윤, 그리고 이 모든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사용전 점검이나 검사를 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때 사용전 검사를 하게 되면 또 사용전 검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비용에다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을 한 게 바로 공사 견적 비용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전기공사업체에서는 뚝딱뚝딱 뭐 차단기도 달고 전선도 갈고 이렇게 공사를 다 하죠. 그리고 접지 같은 게 제대로 되는 테스트를 모두 해서 공사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그 계약 전력에 맞게 계량기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증설된 전기요금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청 같은 관공소에서는 특정 업종에 한해서 전기 그 관련 필증을 떼오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 해서 뭐 한전 가서 떼달라는 게 아니라,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잘해서 사용전 검사 같은 데서 통과가 되고 나면은 그 검사한 기관인 뭐 안전공사 같은 데서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구청 같은 데에서 제출하게 되면 허가를 받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 전기사용 설립전서 같은 경우는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작성해도 되고, 이렇게 직접 수기로 작성해도 되고,
그리고 그 해당 분전반에 대한 단선 결선도를 그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한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청 접수가 완료가 됐고, 이후 이제 공사가 끝나서 사용전 검사 같은 거나 점검이 모두 통과가 되고 나면은 전기 사용 신청건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어서 이렇게 안내해 준다 하면서 사실상 완료가 됐다는 것이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전기종설 공사를 돈을 들여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 그대로 계약 전력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페널티, 즉 초과 사용 부과금을 안 내게 하는 건데요. 1월에 계약 전력이 이제 5kg인 식당에서 3,500kg, 원래 5kg라면은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2,250kg예요. 2,250kW 아워를 사용해야 되는데 초과해서 사용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초과 사용금이 부과되는데, 당연히 바로 이렇게 이제 맞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경고를 하겠죠. 증설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두 번째 또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40만 원대 초반에 전기요금이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 달조차 안 하게 되면 59만 9천 원이라 60만 원에 가까운 전기요금입니다. 즉 20만 원 가깝게 이렇게 페널티 요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증설 공사를 하게 되는데, 물론 증설 공사 자체의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서는 다시 이제 계약 전력이 뭐 8kg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 8kg라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450에서 8이니까 3,600kg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500kg를 쓴다 하더라도 초과 사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요금은 조금 늘어나기는 해요. 6,000원 돈에서 그 5kg일 때는 3만원 돈이었다면 8kg가 되니까 약 48,000원을 약간 한 2만원 가까이 오르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페널티가 안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약 2만원 정도가 좀 더 추가된 수준, 이렇게만 계약하면 된다. 그래서 이 초과 사용금 부과금 적용 해제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전기를 많이 사용해도 이제 이 전기 사고나 어떤 물리적인 이슈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배선이나 계량기, 전력량기 같은 것, 그리고 차단기 같은 걸 모두 교체를 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외로 사용 전 점검이나 검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알지 못했던 전기 문제 같은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누전인지도 몰랐고 그냥 거기 이렇게 전선이 있었는데, 검사를 앞서서 이렇게 이것저것 점검하다 보면 이쪽 전선에 누전이 심하게 있었네요. 아니면 트리 현상, 그러니까 전선이 굉장히 갈라져서 사용하기 위험하네 하면, 이런 것을 있는 상태에서는 사용 전 점검과 검사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공사 업체에서 지적을 하고 수리를 할 수 있으면 수리를 하는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전기 종합 검진, 좀 그런 식으로 이런 기회도 얻을 수 있어서 더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 전력을 올리는 게 전기 증설 공사인데, 그 반대로 뭐 전기 감설 공사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계약 전력을 줄이는 방법인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비용도 들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이제 증설을 했다 그러면은 1년 이내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계약 전력을 내가 줄이고 싶다, 생각보다 전기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막 그러면은 이제 한전에 연락하면 이제 자기들이 어떤 서류를 준비해라,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다 되고 나면은 따로 이렇게 뭐 비용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계약 전력을 줄이고 나서 기본 요금도 이제 좀 줄어들었는데, 이제 여름철 되니까 전기를 또 많이 쓸 것 같은가, 그때 와서 다시 올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가을 되니까 또 떨어뜨려 달라, 이런 식으로 자꾸 뭐 해지를 하고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서 계약 전력에 따른 기본 요금을 아끼려다 하면, 한전에서는 뭐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좀 들여다보다가 그동안 이제 할인받았던 요금을 모두 한 방에 물어내라, 이렇게 추징을 하게 되고, 거기에다 이제 뭐 과태료까지 물리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또 페널티를 주니까 한번 정했으면은 자꾸 이걸 변동하려고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전력을 줄이고 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돌아갈 때는 뭐 증설에 따른 한전에 들어가는 수수료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공사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제 3년을 초과하고 10년 이내가 되었다 하면은 시설 부담금이라는 게 부과가 되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전 입장에서는 증설은 해주긴 하는데 한번 안전공사 같은 데서 검사 좀 받아보세요. 그리고 전기공사 업체를 통해서 한번 시설물 전체적으로 한번 뭐 전기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같은 걸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오케이 뭐 사용해도 문제 없다, 이런 게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원래의 계약 전력으로 올려주고요. 10년이 초과한 상황이다, 이제 옛날에 이렇게 줄였는데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하고 싶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원래 리셋되는 과정, 처음부터 증설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률 요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압의 경우는 무조건 적용이 되고, 저압의 경우도 20kW 이상부터는 이 역률이라는 건데, 역률은 제가 앞서 그 전기 이론 강의에서도 아예 하나의 강의로 이렇게 딱 봤었는데, 전체 그 피상 전력에서 유효 전력의 비율을 역률이라고 했고, 이걸 관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역률 관리를 못하게 되면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는데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선도 더 굵은 걸 사용해야 되고, 커패시터로 인한 진상 역률이 생기게 되면, 안 좋게 되게 되면은 페널티 현상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를 꾸준히 하라,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지상 역률이라고 하는 것, 즉 리액터를 통해서 지상 역률이 낮게 되면은 같은 전력이어도 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송배전 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전류가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전선도 더 굵은 걸로 써야 되고, 그에 따른 뭐 차단기나 이런 시설물 같은 것도 더 용량이 커야 되니까 결국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상 역률이 낮는다. 즉 커패시터 같은 걸로 인해서 리액터의 지상 역률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놓은 것이 결국에는 새벽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진상 역률을 떨구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페넌티 현상, 즉 역전압으로 인해서 한전 측에서 달아놓은 전기시설은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를 해라. 전동기 같은 거 돌릴 때는 커패시터를 쓰고, 그리고 전동기를 안 쓸 때는 커패시터도 같이 써서 가능한 역률을 100%에 가깝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있으면은 기본 요금을 좀 싸게 해주고, 관리를 잘 못하면 기본 요금을 좀 비싸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역률 요금을 산정할 때 지상 역률은 90%가 기준이 되고 진상 역률은 95%가 기준이 돼서, 이보다 낮게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1%마다 0.2%씩 기본 요금을 할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관리를 잘한다, 뭐 100%에 가깝게 한다 그러면은 1%마다 0.2%씩 할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90%라는 것은 지상 역률 기준이죠. 그리고 진상 역률 같은 경우는 바로 이 95%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계량기, 이 전자식 계량기 같은 경우는 시간대에 따른 역률을 모두 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평균 역률을 이렇게 딱딱 계산을 해요. 그걸 토대로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과업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렇게 일할 시간대는 지상 역률을 적용해서 90% 기준을 따지고, 보통 잠드는 시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런 심야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커패시터에 의한 진상 역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상 역률 95%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기요금에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압의 경우나 저압에서도 계약 전력이 20kW 이상일 때는 역률 요금 못지않게 이제 피크 전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피크라는 거는, 산 같은 경우도 산의 정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상, 이걸 이제 첨두라 그러는데, 이 첨두가 결국에는 피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구간,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피크 전력이 생기는 경우가 냉난방기 같은 것, 즉 전동기 같은 것을 이제 처음 딱 회전하는 순간에 기동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는데, 바로 이게 그 순간 전력량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피크 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도, 그 한전에서 설치한 이 전자식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이 피크 전력을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분 간격으로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리를 못하게 되면은 전기요금이 좀 과중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15분 간격으로 평균 전력을 이렇게 구한다, 제가 설명했는데, 이거는 좀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공장이 있어요. 계약 전력이 50kW, 즉 피크 요금을 이렇게 적용하죠. A 전동기와 B 전동기를 갖고 있는데, A 전동기는 50kWh를 갖고 있고 B 전동기는 25kWh를 갖고, 9시에 출근해 갖고 50kW의 A 전동기를 20분 동안 가동하고 끄고, 9시 10분에 25kW 전동기를 이렇게 켜고 20분 동안 사용하고 끈다. 그렇게 되면은 이때 이제 시간에 따른 전력량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죠. 먼저 A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 딱 켜는 9시부터 20분간 50kW를 쓰게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9시 10분부터 25kW를 쓰고 20분간 쓰고 끄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시간을 전부 다 이렇게 평균으로 구한 것이 바로, 이제 먼저 평균을 구하기 전에 합계가 이렇게 나오겠죠. 둘 다 합한 값이 이 검은색 선을 따라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대를 15분 단위로 나눠서 이렇게 평균을 이렇게 다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9시에서부터 9시 15분 사이에 평균 사용하는 전력이 58.332kW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계약 전력이 50kW라 그랬잖아요. 50kW인데 58kWh를 사용했다 그러면 초과를 해서 사용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피크 요금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과 사용 부가금, 즉 계약 전력을 초과해서 사용했다 이런 겁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그 피크 요금이 아닌 것에서 초과 사용한 거랑 다른 게, 예를 들면은 식당이 있는데 아까 언급했듯이 한 달 동안 사용해야 되는 전기가 5kW였을 때는 2250kW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 때 3500을 썼다. 그러면 이거 자체를 갖고 초과 사용을 했으니까 페널티가 물린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사용하기로 한 전력량 대비 많이 사용했다 하는 것으로 초과 사용을 부담했으면은 좀 어떤 관리라는 것은 전기를 조금 쓰면 된다 그런 게 있는데, 피크라는 것은 그런 한 달이라고 너프하게 이렇게 시간을 준 게 아니라 15분 간격으로 이렇게 특정 시점에 계약 전력보다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초과 사용 요금을 부담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관리를 하려면은 이 A 전동기를 켜고 이렇게 바로 뭐 10분 뒤에 써가지고 애초에 전력량 자체를 높게 할 게 아니라 A 전동기를 다 사용하고 난 시점, 즉 여기에서는 20분 사용했으니까 9시 20분 이후로 B 전동기를 돌리게 되면은 그만큼 평균 전력량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 전력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피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피크 관리를 못하게 되면 그만큼 초과 사용 부가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기요금, 특히 이 계약 전력에 관련된 전기요금 고지서에 대해서 제가 좀 보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입니다. 학교이고 계약 전력이 500kW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500kW 이상인 경우에는 자가용 수용 설비, 즉 수변전 설비를 갖춰야 된다 해서 여기는 고압으로 이렇게 전기를 받고 있습니다. 고압 A종에다가 선택요금은 1번 요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량기 배수나 뭐나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역류를 이렇게 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압 그리고 저압에서는 20kW 이상에서 역률과 피크 관리를 하라 그런 얘기인데, 지상 역률 같은 경우는 기준이 90%라 그랬는데 95%가 나왔으니까 관리를 잘한 거죠. 그리고 진상 역률 같은 경우는 기준이 95%인데 91%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오히려 관리를 못한 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요금 계산 내역을 살펴보면요, 지상 역률과 진상 역률가 있는데, 지상은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90%를 기준으로 95%니까 5% 정도 관리를 잘했으니 1%당 0.2%씩 할인을 해준다. 그러니까 1%를 깎아주는 거죠. 어디에서? 바로 기본요금에서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기본요금이 159만 8,400원이 나왔는데 15,984원을 이렇게 전기요금에서 할인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진상 역률을 관리를 못했습니다. 95%를 기준으로 91%가 나왔으니 0.8%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이 할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787원이 할증이 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한 3,000원 정도가 절약이 된 거는 있지만은, 이렇게 그 역률 관리로 인해서 전기요금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TV 대수가 여기는 세대가 있다 보니까 TV 수신료는 7,500원이 나오는데, 현재는 지금 이제 2,500원에 대당 이렇게 시청료가 나가기는 합니다. TV 수신료가. 그러는데 이게 이제 머지않아서 3,850원으로 이렇게 이제 좀 크게 올라간다고 지금 법안 준비 중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액수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런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당연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고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일반용 산업용 전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절은 전력용 요금 같은 게 좀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게 계절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 그리고 고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계약 전력을 500kW로 잡았고, 실제로는 최대 수역 전력 자체는 205kW입니다. 그러니까 500kW 자체를 이렇게 초과를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될 게 없는데, 뭔가 갑자기 무슨 이슈가 생겨가지고 여기 12월 달에 사용한 그 전력 자체가 500kW를 초과해서 사용했다. 한 600kW 정도 사용했다. 이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600kW를 사용했다면 이 자체가 이제 계약 전력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떨구고 싶다고 한전에 전화해서 떨어뜨려 주세요 해도 한전에서는 관리를 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구고 싶다 그러면은 꾸준히 이렇게 최대 수요 전력, 그러니까 많이 사용할 때 수요 전력 자체를 최대한 이제 억제를 함으로써 1년 넘게 그걸 관리를 함으로써 이렇게
떨굴 수밖에 없다. 절대로 이거는 이제 후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고지서도 그냥 얼마 나왔네 이 액수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전기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다는 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력 같은 개념은 이제 생소하니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머리에 제대로 인식이 되고 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가면은 다시 이 영상을 처음부터 보시고 제 개인 블로그에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계약 전력에 대한 개념과 전기 증설공사, 그리고 역률 요금과 피크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전기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인 접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전기공사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는 물론 전기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전초기직, 한국전기공사협회 스마트 전기안전 AI센터와 오송사옥의 성공적인 건립을 통해 전기공사업계의 100년 미래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